수소혁명 시대 세계로부터 극찬받는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원은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무 연료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 시대로, 다시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았고 어느덧 수소 연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개발은 1980년대 독일과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며 한국도 20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8년 넥소를 출시했고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수소를 1회 충전하면 609km를 주행할 수 있고 도심 내 공기를 정화합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의 역사. 전기 자동차는 전기 저장 방식에 따라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인 2차 전지에 축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환원하여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즉,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과거 수소를 폭발시켜서 내연기관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수소 자동차란 연료 전지를 품고 있는 수소 전기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1998년 연료 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해서 2년 만인 2000년도 산타페 수소 전기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연료 전지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해서 항속거리 384km 모델을 개발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쉐린 비벤덤 대회에서 수소 전기차 부문 종합 2위를 차지했고 2013년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양산 모델인 투싼 수소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넥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1회 충전 609km 주행 및 영하 30도에도 시동을 걸 수 있는 냉시동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1위 수소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수소차 미라이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미라이2를 출시한다는데 확인은 안 됐으니 지금까지 현대 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 공급망과 가격. 현재 2018년 말 국내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14곳밖에 없습니다. 부품 국산율도 4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넥소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20여 곳 이상 늘어날 것이며 부품 국산화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할 수 있지만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물을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은 비용이 비싸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와 반응시키는 계질 기술도 역시 촉매가 백금이라 생산비가 높아서 지금은 주로 부생수소, 즉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 등의 제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생 수소량은 약 160만 톤이며 이 중에서 수소 전기차에 쓸 수 있는 수소량은 약 10만 톤으로 50만 대 수소 전기차 주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일본 역시 80%는 부생수소이고 나머지 20%는 계질 기술에 의한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은 운송 비용 때문에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kg당 8,000원에서 9,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넥소의 경우는 꽉 채우는데 6.33kg의 수소를 축출할 수 있으므로 57,000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2030년 kg당 4,000원, 2040년에는 kg당 3,000원까지 떨어질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의 경제성을 비교해봤을 때 가솔린을 100%라고 했을 때 디젤은 62%, 수소는 54%, 전기는 36% 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의 미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주행에는 전기차, 장거리 주행이나 대중교통은 수소 전기차가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2030년 전세계 자동차 5대 중 1대, 2600만 대 21%, 2040년에는 4대 중 1대 35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위험성.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소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폭탄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 자체를 이용하지만 수소 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다른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수억 도의 고온과 초고압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태양 정도 되는 뜨거운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의 가용성은 천연가스나 휘발유보다 폭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15개의 엄격한 인증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소 탱크의 안전도 검증을 위해 소총을 발사해서 폭발 실험을 했고 800도로 온도를 높여서 극한까지 가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출시한 넥소의 수소 탱크에는 수소 배출 시스템을 탑재해서 총격 등 외부 충격의 경우 피식 소리를 내면서 찢어져 공기준으로 날아가도록 했습니다. 수소사회 전망. 한편 우리는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무한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소는 우주 구성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수소, 즉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순수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소 기술의 현 주소입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는 화석 연료에 의해서 돌아가는 발전소를 통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인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모순인 것이죠. 수소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려면 몇 가지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기술적인 조치 중에 재생에너지와 연료 전지가 핵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수소 사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90%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며 그중 55%는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 보니 움직임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유엔에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됐고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기로 약속했고 이로 인해서 각국 정부는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수송과 발전, 건설 등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모든 CO2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로 수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소가 여러가지 단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미스터 톨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